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자신의 토트넘 통산 400경기에 대한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에서 400경기를 출전한 건 특별한 이정표다.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물론 웨스트햄전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했던 순간을 돌아보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런던을 내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준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제2의 고향 런던. 그래서 손흥민이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 런던에서 몸과 마음을 빠르게 추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웨스트햄 원정에서 공격 포인트 없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손흥민에겐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2015년 8월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통산 400번째 경기였고 역대 출장 순위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줄인다면 3위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음 시즌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팬들은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희소식이 터졌습니다.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던 빌라가 맨시티에게 1대4로 두들겨 맞으면서 대참사를 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챔스 복귀가 가까워졌다는 소식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챔스 복귀를 위해서 손흥민이 믿고 있는 토트넘 듀오가 있고 이들에게 손흥민이 감동받았다는 이유까지 전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얼른 다가와 구독해주세요. 일단 토트넘과 챔스 티켓을 위해 경쟁했던 빌라의 소식입니다. 빌라는 리그 32라운드에서 맨시티에게 1대4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가 대단한 것은 맨시티의 교체 명단에 홀란드와 더브라이너가 이름을 올리면서 결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4골이나 뽑아내는 막강한 화력을 보여준 것이죠. 맨시티의 주전과 비주전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필포든이었습니다. 필포든이 원맨쇼를 선보이면서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필포든이 어쩌면 손흥민의 챔스 복귀에 굉장한 선물을 해준 셈인데요. 필포든은 전반 46분, 62분, 69분 득점하면서 아스톤빌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중거리 득점은 감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라면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붙어도 할 말이 없는 선수죠. 현재 아스톤빌라는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토트넘을 승점 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8일 열리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무난히 승리만 가져올 수 있다면 바로 단독 4위에 오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진짜 맨시티는 홀란드와 더브라이너 없이도 이렇게 강하면 어쩌자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도 리그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스트햄전은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의 2명의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더 부트룸에 따르면 손흥민이 최근 토트넘 선수 2명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맞추실지 궁금합니다. 더 부트룸에 따르면 토트넘과 손흥민은 일관성 없는 경기력으로 인해 결과가 상당히 고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두고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역시 영국도 여러분들과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한 경기 또 잘해서 이기고 다음 경기는 말아먹는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챔스에서 뛸 팀이라면 일관성 있는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깊은 인상을 받은 토트넘 선수 2명이 있다고 더 부트룸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듀오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손흥민이라는 소제목이었는데요. 더 부트룸에 따르면 사람들은 축구에서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수비수나 공격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메인 데포와 피터 크라우치는 극과 극의 체격 덕분에 시대를 초월한 공격 콤비를 이루었고 토비 알더웨이럴트와 얀 베르통원의 듀오는 토트넘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난 화요일 웨스트햄과의 1대1 무승부 이후 두 윙어 간의 케미를 강조하며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벨르너를 칭찬의 대상으로 꼽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더벤과 로메로 듀오도 아니고 우도기와 포로 듀오도 아니었네요. 손흥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새로 영입된 임대생과 영입생이었습니다. 더 부트룸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손흥민은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윙어들은 넓고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티모와 브레너는 서로를 이해하며 잘 해내고 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3월 초부터 웨일즈인과 독일인 모두 강세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르너와 존슨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더 부트름은 3월 초부터 토트넘의 영구 입단을 희망하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임대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의 등번호 22번인 존스는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아스톤 빌라를 4위에서 밀어내려면 큰 힘이 필요하겠지만 베르너와 웨일즈 국가대표가 이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현지 매체의 예측에 더해 빌라가 맨시티에게 완전히 흘러내렸으니 당연히 손흥민의 챔스 복귀에 희망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엔지 감독이 클루세스키를 선발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보기에는 베르너 존슨의 윙어 조합이 자신에게도 더 편하고 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두 선수가 모두 빠르고 직선적이며 한 템포 빠른 패스를 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르너가 좌측에서 순간 스피드로 한번 제끼고 왼발로 크로스를 날리는 모습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우측에서도 빠른 스피드와 간결한 크로스를 바로 날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나 클루세스키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측에서 한번 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톱 자리에 헤더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역크로스를 노려서 헤더 득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원톱 체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맨시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맨시티는 헤딩을 한 번 하지 않고 4골 모두 발로 득점했습니다. 모두 한 템포 빠른 컷백 패스와 공간을 잘 이해한 스루 패스 등을 이용해서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들이 터졌죠. NG가 원하는 축구의 방향도 패배 축구와 맥락을 같이 할 겁니다. 존슨의 발전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클루세스키의 입지도 줄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때는 성케 듀오라고 불렸던 케인과 손흥민의 행보일 겁니다. 두 선수는 뜻의 차이로 결별했습니다. 케인은 우승컵을 위해서 떠났고 손흥민은 남아서 토트넘 400경기 출전 대기록과 통산 160골로 역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NG와 함께 트로피를 들 수만 있다면 후대의 평가는 손흥민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손흥민의 꿈을 위해서 직접 찬사를 보낸 베르너와 존슨이 팀의 공격진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봅니다. 그나저나 메디슨의 경기력은 언제 돌아올까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